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시다가요, 한 마리 더 입양을 원하십니다. 이건 사실 자연스러운 수순이긴 한데요, 길을 지나다 우연히 본 고양이의 눈빛이 짠해서, 혹은 밥을 주던 고양이를 어쩔 수 없이 구조해서, 혹은 홀로 집에 있는 고양이의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등등 목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모든 합사가 반드시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요, 한 살 미만의 어린아이들끼리 합사가 아닌 성묘 대 성묘의 합사라면은요, 합사 성공률은 불과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합사 과정을 모두 잘 준수했을 때 성공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각보다 낮죠?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고양이를 키우시게 되면은요, 아기 때부터 처음부터 2마리를 아예 입양해서 같이 키우기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합사에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 합사에 성공했는지 혹은 실패했는지를 아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요, 합사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합사가 제대로 안 된 경우도 많습니다. 합사에 성공하게 되면은요, 서로 가족을 형성하여 서로의 얼굴을 핥아주는 알로그루밍, 서로의 몸과 몸을 비비는 알로러빙, 그리고 몸을 맞대고 쉬거나 같이 잠을 자는 피지컬 컨택트, 이 세 가지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관찰하지 못하신다면은요, 사실 그냥 한 영역권 내에서 그럭저럭 서로 살아가는 거지 진정한 의미 합사는 절대 아닙니다. 그저 룸메이트, 하우스메이트, 대면대면한 사이, 요 정도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나마 사이가 안 좋은 룸메이트 관계는 아닌 것 뿐인 겁니다. 하지만은요, 가족이나 동료로서 한 콜로니를 형성하지 못한다면은요, 언제든지요, 자원의 부족이나 스트레스, 혹은 주변 상황의 변화, 혹은 환경적인 여러 스트레스로 인해 언제든지 적대적 관계로 돌아서서 싸움은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간혹 들어오는 질문 중에 수년간 잘 지내다가 갑자기 싸우기 시작했어요, 혹은요, 잘 지내다가 갑자기 스프레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합사가 안 된 경우였죠, 오랫동안요. 특정 이유가 없다면은요, 실제로는 그냥 그럭저럭 냉정 상태로 영역권을 공유하며 서로서로 지낸 거지 잘 지냈던 건 아닌 경우, 서로 합사가 잘 이루어져서 가정을 형성하여 지낸 경우가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새 고양이 입양 후 언제까지 관찰하고 합사의 성공 여부를 결정해야 할까요? 또 합사에서 실패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사실 합사란 과정은요, 실외 야생 고양이들이 고양이 무리로 고양이가 편입되는 그러한 정상 과정은 아닙니다. 자연 상태의 고양이들은요, 각각의 무리마다 무리의 수용 능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무리의 편입을 원하는 고양이는요, 그 무리 주변을 수주간 배회하며 무리로부터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무리 자체가 수용 능력이 생기면은요, 그때서야 무리에서 받아들여져 한 동료로서 같은 콜로니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합사는요, 강제적으로 무리의 새로운 개체를 한 영역권으로 합류를 시켜버립니다. 그냥 퐁 담가버리는 거죠. 새로운 무리를 다른 개체가 받아들이는지 마는지는요, 최대 한 달까지만 관찰하면 충분합니다. 만약 한 달이 지나서도 알로그루밍이나 알로러빙 혹은 피지컬 컨택트를 안 보인다면은요, 앞으로 시간이 더 충분히 지나서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의 상태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그럭저럭 영역권을 나눠서 별다른 트러블 없이 각자 잘 지낸다면은요, 중간에 큰 환경적인 변화가 안 생긴다면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요, 서로 상대를 마음에 안 들어하며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은요, 핫각거리고 싸운다거나 스프레이 한다거나 서로 사이가 안 좋다면은요, 역시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친하지 않은 사이의 갈등 행동은요, 집사가 잘 알아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거나 하악질을 하는 최악의 경우는요, 구분이 쉬우나 싸우지 않더라도 갈등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갈등 행동은요, 멀리서 째려보는 겁니다. 멀리서 이렇게 웅웅 하고 쳐다보는 거죠, 서가지고요. 그 외에 움직일 때마다 뒤에서 조용히 쫓아다니는 스토킹 행동이라든가, 상대편이 화장실 다니는 길목에 누워서 길을 막아버리는 행동 등 생각보다 집사 모르게 은밀하게 상대를 괴롭히며 또 괴로움을 당하며 갈등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마음이 안 맞는 상대와 한 공간에서 사는 것은요, 생각보다 진짜 괴로운 일입니다. 이런 종류의 소셜 스트레스는요, 오랜 기간 지속된다면은요, 삶의 질 역시 나빠지며 방광염과 같은 여러 만성 질병을 호소할 수도 있고요, 스프레이 같은 극단적인 스트레스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스프레이 증상이란 극단적으로 받는 오래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호소행위에 해당하군요. 나 못 살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정말 스프레이를 통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제일 편하고 좋은 방법은요,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파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파양이 힘들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경우 환경을 아주 많이 개선해보고 그 후에도 안 된다 그러면은 약을 써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약물 사용 이전에 당연히 충분히 살만한 환경을 꾸며주시는 것을 선행하셔야 합니다. 충분한 밥그릇과 충분한 수의 화장실, 충분히 도망갈 공간들과 캣타워, 스크래치 포스트를 여기저기 놓아주시고요. 여기저기 충분히 숨을 공간들이 마련되고, 또 펠리웨이 멀티캣 같은 페로몬을 설치해주시고, 카밍 칼라와 같은 페로몬 칼라 역시 채워주셔서 스트레스를 최소로 낮춰주시며, 필요하다면 캣티오 역시 설치하여 실내에서 받는 여러 소셜 스트레스들을 풀 공간을 역시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포인트는요, 여러 밥이나 물, 화장실 같은 리소스들을요 충분히 나눠서 넓게 충분한 수를 배치해주고요, 막다른 길이 없도록 충분한 수직 공간에 올라갈 곳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서로 덜 마주치게 하라는 거죠. 이러한 살만한 공간을 여러분이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일단 돈으로 해결해보는 거죠. 그런 여러 환경적인 변화를 주어도 여전히 사이가 안 좋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안고 하악거리고 싸운다면은요, 다음 단계로 약물 치료를 한번 시도해보는 겁니다. 약물을 사용할 때는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쪽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아주 어린 개체가 아니라면은요, 둘 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동물병원에 가서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약을 받아 먹이기 시작합니다. 약을 먹이기 시작함과 동시에 다시 격리를 하고 새로 2주 정도에 걸쳐 합사 과정을 천천히 다시 시작을 해봅니다. 이때 약물을 사용한 합사 성공은요, 비교적 높은 편으로 약 3분의 2의 관계에서 개선이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약물요법은요, 합사가 성공하더라도 최소 6개월은 유지하셔야 하며 6개월 뒤부터 약물의 농도를 서서히 줄여봅니다. 만약 다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갈등 행동이 조금이라도 관찰이 되면은요, 다시 약물 농도를 높이고, 이때는 아마 평생에 걸쳐 다시 약을 먹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되는 약물은요, 주로 공포증이나 혹은 불안증을 줄여주는 약을 사용하고, 필요하다면 충동 조절에 관여하는 약물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고양이 2마리가 하악질을 하며 싸운다는 의미는요, 그 이전에 이미 오랫동안 여러 갈등 상황이 중첩되다가 결국 일이 터졌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사이가 안 좋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음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이가 안 좋은 두 고양이가 한 공간에서 살게 한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일이고 삶의 질이 굉장히 안 좋은 일임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오늘은요, 고양이의 합사에 실패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